선생님. 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큰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교재 장벽도 매우 높기로 유명한 신의료기술 지금 평가에 노비지나. 대해서 지름길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 강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연자분이신 김혜진 컨설턴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의료기술 평가 지름길로 가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사이넥스 의료기기보험부 김혜진입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혹시 화면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미로입니다. 그 미로의 특징이 있는데요. 미로의 특징은요, 어디로 가서든 목적지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불필요한 길을 가지 않고 유턴을 하지 않고 왔던 길을 돌아가지 않고 한 번에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지름길을 찾아가는 목적으로 저희가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헬스케어 산업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규제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회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름길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발표는 그 마켓 어세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일단 제도를 좀 한번 살펴보고 실제 사례 탐구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조금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소개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목적, 대상,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달라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기술과 목적, 대상, 방법 중 하나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기술의 대상 환자, 그리고 중재 검사, 비교 기술, 의료 결과를 검토를 해서 신의료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평가에 활용되는 것은 퍼블리시된, 즉 게재된 임상 문헌입니다. 그래서 임상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피코를 바탕으로 신의료 기술 평가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21년도에 네카에서 발표한 이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통계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1년도에 전체 그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했던 건들 중에서 약 37.8%는 시장의 미진입, 즉 시장 진입에 실패하였고요. 62%가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니까 좀 많이 시장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잘 되었는지 좀 세부적인 통계 자료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62% 중에서 전체 신청건의 20%는 이 기술은 검토를 해보니 기존 기술이야 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약 전체 신청건의 40%만이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 기술로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10개를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4개만 회사가 원하는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존 기술이라고 해서 그 신의료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반수 미만의 40%만이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신의료 기술 평가는 굉장히 쉬운 절차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의 종류에는 아래 화살표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절차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의료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인 것을 확인을 받는 절차이지만 각 시작 가능한 시점과 기술의 특징 그리고 제도적인 조금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계속 마련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전통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했을 때에는 허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심평원에서 급여 비급여를 이제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최종 급여
등재가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들은 최근에 이제 이 회사들이 허가부터 보험 등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근거 자료가 많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중에 어떤 절차가 가장 좋은지 우리 회사 상황에서 어떤 게 제일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6개의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가 있고 이 6개의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는 각각의 구분에 따라서 좀 평가 가능 시점이라든지 시장 진입 가능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평가 기간의 경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기술 신의료기술 평가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주시는데요. 평가 기간은 전통적인 신의료기술 평가나 허가평가 통합운영 그리고 혁신의료기술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약 250일까지 평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한적 의료기술이나 신의료기술 평가위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네카의 공고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뭐 공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달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각 제도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가를 받고 나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입을 하게 되면 이미 허가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허가평가 통합운영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접수할 때 네카의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기간이 250일이긴 하지만 이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도 조금 상이한데요. 신의료기술 평가는 일반적으로는 모두 심평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야, 이 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해야 되는 기술이야 라고 결론된 것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가 반면에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별도로 요건을 갖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도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기술이 어디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사전에 진단을 해보시면 조금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런 평가들을 통과하면 수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신의료기술 평가나 허가평가 통합운영, 혁신의료기술은 일단 건강보험 등재를 기본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등재라고 하는 것은 행위 코드가 하나 나오는 것이고 A병원, B병원, C병원 구분 없이 그 행위를 시행해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쓸 수 있고 나머지 기술들은 비급여나 선별급여의 형태로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비급여를 희망한다, 우리 기술은 비급여가 적절해 라고 할 경우에는 평가위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는 반드시 나라로부터 좀 급여 금액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선진입 후평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 기간도 각각의 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 없이 한번 등재가 되면 쭉 그 등재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 코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 반면에 제한적 의료기술이나 평가위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 기간 동안에 일단 시장 진입을 허용을 하고 이후에 재평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항목도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나 혁신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잠재성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을 아까 임상문헌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재된 임상문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개발이 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임상문헌이 충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기술의 잠재성을 가지고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하시면 혁신의료기술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이라는 전제 하에 유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에 대해서 한시적
수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혁신의료기술을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혁신의료기술의 잠재성은 내가 충족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다. 이 검사나 이 시술이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이나 평가유예 등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제도가 6개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탐구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이런 사례들은 어떤 평가를 진행을 하는지, 어떤 거를 권장해 드리는지 좀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저희 이제 국내 제조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야기들이 저희는 식약처 허가받을 때 임상 하나 진행했습니다. 그 임상 문헌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보험 등재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주십니다. 임상 문헌 편수가 매우 적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국내 임상,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만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선은 임상 문헌 편수가 적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고요. 국내 임상만 있는 경우에도 신의료기술 평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술이 인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내카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다른 나라의 임상 결과도 좀 봐야겠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조건적으로는 임상 문헌이 국내 임상만 있다고 해서 신의료기술 평가 접수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임상 문헌이 한 건이나 두 건밖에 없다면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받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느냐,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더 유리한 평가 제도를 선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체외진단 검사처럼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잠재성이 있다면 혁신의료기술, 그렇지 않고 조금 감염성이라든지 좀 중대한 환자의 검사를 하는 거라고 하면 선진이부 평가나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국내외에 임상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만 들어오지 않은 기술일 수도 있어요. 이런 기술들도 좀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의료기기를 보고 똑같이 국내 기술로 만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 제품을 사용한 임상문헌은 없지만 원조 제품을 사용한 임상문헌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해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을 내가 이번에 국내에 도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미 그 기술은 교과서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외국에서는 널리 쓰는 의료기술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선 그 두 가지가 다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것은 테크놀로지를 평가하는 거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 원리의 의료기기라면 모두 다 같은 신청권에서 임상문헌이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조 제품의 임상문헌도 우리가 제품이 동일하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평가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교과서에 그 기술이 소개되어 있다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받았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제품으로 한 임상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바로 등재를 하는 것이 더 빠른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 자료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식약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 허가 받았는데 그러면 혁신의료기술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중에서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 그리고 로봇기술을 이용하는 의료기기를 이야기하고요. 혁신의료기술은 앞에 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효성은 아직 좀 인정이 안 됐지만 잠재성이 있는 것 같아 하는 의료기술이 혁신의료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것은 기술적 혁신의료기기의 기술적 측면보다는 이 대상 질환의 사회적 중요도나 아니면 환자 친화도 측면이 조금 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기존의 혁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그 몇 건의 기술들은 모두 다 혁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각각의 그냥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혁신의료 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혁신의료 기술을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근거자료 수준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몇 년 전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평가받은 후에 새로운 임상문헌이 이번에 나왔는데 다시 평가를 받고 싶다거나 제한적 의료기술로 사용 중이었고 국내에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이미 이제 환자를 인로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곧 종료될 예정인 것이고 제한적 의료기술이나 아니면 다른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국내에서 조그맣게 이제 임상 연구를 했고 결과 데이터가 곧 나올 예정인데 요거를 좀 신의료기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상 연구의 결과 데이터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거대로 퍼블리시가 된 게재된 임상 문헌만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국내 연구 결과 데이터도 평가에 활용은 가능합니다. 요거는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쉬울 것 같고요. 새롭게 임상문헌이 나온 경우에도 그 임상문헌이 퍼블리시만 됐다고 하면 얼마든지 신의료기술 평가 재진행이나 일반 신청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과거에 한번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술로 떨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국내 임상을 진행을 할 때에는 그 과거에 떨어졌던 이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에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임상문헌을 설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CRO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진행에 대해서 임상 프로토콜을 설계를 할 때 보험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를 할 수 있는 프로토콜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고 가장 유리한 절차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2번 신의료기술 평가 진행 없이 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 그리고 시장 진입에 대해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사이넥스로 관련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워. 이거 마이크. 나 땀나.